안녕하세요. 존 버나드입니다. 자, 여러분 수십만의 이 과학 유명 채널에서요. 이 중국 전기차 줄 도산 위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럴 수도 있죠. 중국 전기차를 나쁜 쪽에서 보면은요. 뭐 줄 도산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진짜로 뭐 일반적인 사실도 있고 그다음에 제 데이터도 소개해 드리면서 제 생각도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냥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과연 진짜 이 줄 도산 위기일까? 저는 90% 가까이 아니라고 봅니다. 중국 전기차가 제가 봤을 때는요.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을 진짜 무식할 정도로 장악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두려워하고 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의 바람은 이 중국이 싹 다 망하고 다 없어지고 우리나라 전기차가 잘 되고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세계를 다 호령하는 그런 국가가 되길 바라잖아요. 근데 그거는 우리의 바람이고 현실이 과연 그럴까는 우리가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원하는 중국 전기차가 폭망하고 이제는 나오지 않고 전 세계에서 사라지고 그런 현실을 원한다고 하면은요 뒤로 가기 누르시면 되고요. 제가 이렇게 조사한 이런 자료로 그게 아니다. 우리가 진짜 대비를 해야 된다. 얘네들 무섭다. 이런 걸 바라시면 쭉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채널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수백조 투자에 불과하고 폭망하는 이유에 대해서 전 세계 1위 판매량이 중국인 건 아시잖아요. 근데 팔면 팔수록 적자를 보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 그래서 뭐 정부가 막 여기는 공산당이니까 막 막대한 지원을 해주고 출혈 경쟁을 시키고 지방의 과도한 지원 때문에 결국에는 이게 괴물처럼 커버려서 실속은 없고 그냥 뻥튀기만 되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죠. 당연히.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신기술이 나왔을 때 첫 번째로 우리가 보는 거는 성장성이잖아요. 그래서 요즘 뭐 스페이스X도 그렇고 우주 테마도 처음에는 스페이스X도 수익이 안 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세가 있고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거기에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는 스페이스X가 수익도 나오기 시작하고 이제 상장까지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는 다음에 이렇게 제가 스페이스X 투자를 해야 될까 그건 해드리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이 중국 전기차 산업도 정부에서 일단 성장성이 있으니까 밀어주면서 수익이 안 나더라도 추진을 하고 그다음에 중국 자체에서 전기차를 밀다 보니까 여러 기업들 예전에 뭐 한 5년 전만 해도 한 200개 넘는 기업들이 나왔다가 차근차근 이렇게 파산하면서 합병되고 하면서 요즘은 제가 추려봤을 때 한 열 몇 개 기업들이 좀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아마도 10개 기업으로 추려지고 거기서 이제 계속 그 기업들이 전 세계를 장악하면서 근근히 이렇게 생존하는 기업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뭐 비아디나 뭐 이런 기업들이잖아요. 샤오미나 하웨이나 테슬라나 뭐 이런 기업들 테슬라는 뭐 중국 기업이 아니라고 해도 뭐 질이나 체리나 뭐 이런 기업들도 아마 살아남으면서 영향력을 더 키울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한국에서도 특히나 이 비아디가 뭐 조선족만 사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계속 이 언론에서는 비꼬았지만 그러니까 댓글에서도 비꼬고 그랬지만 결국에는 만 대를 넘기고 잘 팔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모델별로 보니까 수입차 중에 판매 5위인가 이번 달에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도 다음에 이렇게 자료하면서 얘기해 드릴게요. 그래서 과연 이게 우리가 바람대로 중국차가 폭망하고 지구상에서 없어져야 되는데 현실은 그게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진짜 그게 저는 계속 여러분들에게 우려 싶은 얘기를 하는 게 다 그 얘기입니다. 중국 전기차가 망하고 없어지면 우리가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서론이 길어졌는데 그냥 보니까 이 판매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은 추락했다. 그래서 여기 이익률이 2017년에 8%에서 26년에 2.9%로 급락했다. 이거는 뭐 팩트이긴 하죠. 그래서 너무 출혈 경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익률은 줄어든 게 좀 사실입니다. 그리고 같은 기간 판매량은 2,880만 대에서 3,440만 대로 증가했지만 더 많이 팔수록 이익률은 오히려 떨어지는 지옥 같은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좀 더 이거는 신산업이니까 지켜봐야겠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익이 난다는 거, 이익이 그리고 마이너스는 아니라는 거. 그다음에 해외 판매, 이 비아디 해외 판매 급증 속 순이익 감소. 그래서 비아디는 2026년 1분기 해외 판매량이 1.5배 폭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순이익은 55.4% 감소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 채널에서 지금 보면은 중국 전기차에 이 뛰어난 기술력이 있다 해서 이거는 뭐 그대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술력 자체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리고 배터리 기술의 선두주자는 CATL이다. 그래서 중국의 CATL은 한국 배터리 3사를 합친 것보다 앞선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화학 분야 연구에서의 이 압도적인 성과도 있다. 네이처 인덱스 화학 분야의 연구 순위에서 1위에서 13위까지 모두 중국 연구기관이 차지했으며 14위 이후에도 다수의 이 중국 연구기관이 이름을 올렸다. 뭐 이런 거 얘기하고, 그다음에 여기 실제 차량 및 컨퍼런스에서도 인상 깊게 이렇게 나왔다. 비아디 전기차를 직접 시승하고 세계 최대 자동차 컨퍼런스인 독일 IAA에서 중국 자동차들의 발전된 모습을 확인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진짜 제대로 보고 두려워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제 좀 지적을 하는 게, 과연 기술력과 이익률이 그렇게 작용하는 거냐. 기술력만 좋지 이익률은 뭐 출혈 경쟁으로 그렇게 안 좋아지니까 결국에는 망할 것이다, 이렇게 조금 우려가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미친 출혈 경쟁과 가격 하락 이렇게 하면서 중국 내에서는 이 기술 가격이 극단적으로 하락하는 출혈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 한번 보세요. 고정밀 산업용 3D 비전 센서는 2020년 초반에 320만 원 이 정도였는데 26년엔 39만 원으로 폭락을 했다. 그리고 전기차에 들어가는 전자제동 시스템은 가격이 43% 하락을 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AI 개발자용 평균 가격은 미국 경쟁 제품의 8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이게 여러분들 나쁘게 보면 나쁘게 볼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경쟁 속에서 가격 혁신을 이뤄낸 거 아닌가요? 가격을 이렇게 출혈 경쟁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싸게 만들 수 있다는 게 정말 무서운 거 아닌가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살아남은 애들이 해외로 나오니까 문제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여기서 이제 서로 죽고 죽이고 다 죽어버리면은, 그러면은 뭐 얘네들 바보들이다 이렇게 하고 할 텐데, 중요한 거는 얘네들이 우리나라 예전에 삼성전자랑 반도체 치킨 게임 하면서 결국에 삼성전자가 살아남으면서 지금 잘 나가고 있잖아요. 얘네들도 똑같은 겁니다. 얘네들이 이렇게 출혈 경쟁을 하면서 결국엔 지들끼리 붙으면서, 여기가 전 세계보다 출혈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더 뼈를 깎는 이런 혁신을 하면서 더 좋아진 기술력과 더 싼 가격으로 해외로 나온다는 말이죠. 얘네들이 망하고 없어지면 몰라도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진짜 제가 걱정하는 이런 이유가 이겁니다. 근데 무조건 폭망한다, 판매가 안 돼서 이런 게 좀 잘못됐다 이거죠. 나쁜 쪽으로 보면 뭐 다 망하죠. 그렇게 보시면. 시간이 너무 길어져.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생산량과 판매량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 판매량은 3,440만 대거든요. 그래서 3년 연속 3천만 대 이상의 기록을 했거든요. 판매 기록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기 거의 절반 이상이 이제 60% 가까이가 전기차라는 얘기입니다. 이 전기차 점유율이요 계속 늘어났어요. 이 기간 동안 뭐 판매량이 많이 안 늘어났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내연차 판매가 줄어들면서 전기차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2017년 이익률 뭐 이렇게 줄어든 거는 팩트이긴 합니다. 이렇게 줄어든 거는 맞는 거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더 중요한 거는 이런 중국만 줄어들었냐, 그게 아니거든요. 이 테슬라의 수익률도 가져왔습니다. 원래는 테슬라가 2022년에는 여기 그냥 이것만 볼게요. 영업이익률이 16.8%, 그 다음에 24년에 7.2%, 그 다음에 여기 25년에 4.6%, 그래서 약 4% 이렇게 줄어들었다니까. 1분기 이게 줄어들고 있잖아요. 테슬라조차도. 그리고 매출 총이익률도 뭐 이건 늘었긴 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줄어들고 있다는 게 보이시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중국만 줄어든 게 아니라 테슬라도 경쟁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전기차 업계에 이 지금 영업이익률이 그래서 줄어든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비아디의 1분기 해외 판매 급증에도 순이익이 55.4% 감소를 했는데, 이게 맞냐? 뭐 순이익이 감소한 거는 맞긴 합니다. 근데 1월달 1분기에는 원래 판매량이요 다소 다 둔화가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리고 올해 1분기가 좀 더 안 좋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갑자기 또 이란 전쟁이 터지면서 이제 유가가 폭등을 했잖아요. 유가가 급등을 하면서 이제 전기차 수요가 갑자기 또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해외 판매가 이제는 더더더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3월 이후에는 이제 더 많이 해외 판매가 지금 증가하는 추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추세에도 뭐 지금까지는 뭐 비아디가 안 좋고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갑자기 외부 여건이 좋아지면서 전기차 판매가 또 해외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고, 국내에는 뭐 비아디가 판매량 1위를 하고 있긴 하지만 워낙 경쟁이 질이나 뭐 첼이나 뭐 여러 전기차들이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요, 순이익이 지금 많이 감소하고 있어요. 서로 출혈 경쟁을 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비아디의 이 수출은 걱정할 수준이 없습니다. 왜냐 이 뭐 메가 선박 있잖아요. 이 지금 비아디의 시안이라고 해서 단일 최대 9,200대를 실어서 이렇게 옮길 수 있는 게 지금 수에즈 운하를 지나서 유럽으로 가고 있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찍어서 이렇게 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배가 가고 있죠. 이렇게 지금 배가 지나가고 있다. 수에즈 운하를 지나가는 걸 찍은 거예요. 와, 진짜 크다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보면서 감탄하면서 찍는 겁니다. 이거를 보시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지금 현실이라는 거. 우리가 뭐 이렇게 망하길 바라겠지만 현실은 지금 이렇게 계속 비아디가 수출이 되고 이런 배들이 지금 노로 선박 이 비아디의 이 9,000대 한 7,000에서 9,000대 실을 수 있는 선박이 8개인가 제가 8개 가까이 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전 세계로 다 다니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해외 판매량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아디가 지금 보면 호주에서 4월 판매량이요. 비아디가 7,702대로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덴자 포함을 해서 504대로 총 덴자까지 포함을 하면 8,206대가 판매가 됐다. 그래서 호주에서 2대 규모의 브랜드가 되었다. 이 중에 중요한 거는 4,452대가 전기차로 단연코 큰 플레이어다. 그리고 C 라이온 7이 1,780대로 가장 많이 팔린 모델이었다. 이렇게 자료들 나오니까 한번 보세요. 여기 보이시죠? 와, 테슬라보다 많이 팔았고요. 기아보다 많이 판 게 보이시죠? 현대도 여기 있고 뭐 지리, 지커, MG, 오모다 제쿠 여기도 아마 중국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중국이 지금 호주에서는 이 자국산 자동차 브랜드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중국이 잘 팔린다는 거 이거를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전기차 부분에서 이렇게 잘 팔린 거고요. 그다음에 내연기관도 한번 보십시오. 내연기관이랑도 비교해봐도 여기 기아가 여기 아래 있잖아요. 근데 비아디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7,702대로 지금 2위를 하고 있다. 도요타 뒤를 가고 있으니까 순수 전기차에서는 비아디가 1등을 했고 그다음에 전체 합쳐서는 비아디가 2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보세요. 현대 기아 합치면 뭐 비아디보다 위에 있겠지만 현대 기아 그냥 단일로 봤을 때는 비아디가 오히려 더 위에 있다는 거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비아디가 무섭게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보면 이거는 1대1로로 비아디가 이제 중앙아시아 이쪽으로도 수출이 되고 중국 전기차들이 수출이 된다는 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란을 지금 우리가 뭐 이렇게 미국에서 압박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이런 지금 철도가 뚫려서 이 해상으로 봉쇄해도 지금 중국이랑 그다음에 여기 카스피해를 통해서 러시아랑도 다 몰래 얘네들이 이란이 테헤란에서 이렇게 다 이렇게 물품을 공급받는다. 이거를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비아디는 이 브라질에서도요. 89,637대 압도적인 1위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2만 미만으로 팔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영국, UAE, 벨기에, 호주, 독일, 스페인, 홍콩, 이스라엘, 슬로베니아가 탑 10이다. 나머지가 탑 10이고요. 올해 후반 관세가 오를 수도 있으니 브라질 수출을 미리 넣으려고 하는 것 같다. 그래서 1분기만 보면은 회계연도를 판단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피해야 된다. 그렇게 하지만 판매가 늘어났다는 거. 지금 엄청나게 지금 브라질에서 판매량이 고무적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영국에서도 지금 뭐 5,000대가 가까이 팔렸죠. 순수 전기차가 1월에서 3월까지 이렇게 1분기에 많이 팔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쭉 보시면 판매량 나와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안 팔리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중국 자동차 제조사인 지리가요. 스페인에서 이 포드 조립 시설 있잖아요. 여기를 이 자동차 공장을 인수를 해서 생산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다고 하면서 5월 5일 스페인 자동차 매체 보도에 따르면 지리 자동차는 스페인 발렌시아에 위치한 포드의 알무사 패스 공장에서 바디 3 조립 라인을 인수할 계획으로 뭐 이렇게 쭉 읽어보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낼 것이다. 그래서 연간 뭐 생산 능력이 30만 대 이상으로 회복될 뭐 전망이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유럽에 이 공장을 인수해서 비아디도 그렇고 지리도 그렇고 체리도 그렇고 생산을 지금 하려고 다 준비 중이고 비아디는 이미 생산을 또 들어가고 있고 이런 걸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된다. 그래서 비아디, 지리, 체리 이런 중국의 대표 수출을 위주로 하는 중국 전기차 제조사들이 새로운 중국 캐나다 무역 이 협정에 따라서 캐나다 진출도 가속화하고 있다고 하면서 관련 언론의 이 보도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새로운 정책에 따라 중국산 전기차 관세가 100%에서 6.1%로 인하되며 연간 49,000대의 할당량 이 선착순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첫 6개월 동안
24,500대의 라이선스가 제공됩니다. 그래서 주요 움직임은 비아디는 캐나다에 20개 매장을 26년에 설치를 하고 현지 생산도 고려를 하고 있다. 그리고 체리는 토론토에 제투어 E5 전기차 플러스 현지 딜러의 오토 차이나에 초대를 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지리의 지커는 시장 진입을 위해 토론토에 7개의 고위직을 채용을 하면서 이렇게 진출을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4월달 판매량 이 브라질에서만 해도요 신차 소매 판매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비아디가 여기 나와 있죠. 지금 14,911대로 1위를 차지했고요. 그다음에 폭스바겐, 그다음에 피아트, 제너럴 모터스, 그다음에 도요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체리가 또 있네요. 그다음에 여기 호주에서 있잖아요. 새로운 이정표에 도달했다. 그래서 4월에 7,702대 덴자 제외해서 이렇게 판매를 해서 브랜드 중 2위를 했다. 도요타가 1위고요. 지금 비아디가 2위를 했다. 이거 아까 보여드렸죠. 그다음에 SMMT 등록 데이터에 따르면 비아디가 이제 26년 첫 4개월 동안 영국의 이 비판매 이거를 주도를 해서 12,754대를 판매를 해서 시장 점유율 7%를 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BMW, 테슬라, 폭스바겐을 제치고 영국에서 가장 큰 전기차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3년 영국 시장에 공식 진출한 후에 돌핀, 실, 탕을 포함한 완전한 라인업을 지금 이렇게 출시를 해서 빠르게 지금 인기를 얻고 있죠. 홍콩에서는 이거는 홍콩은 중국 아니냐 이렇게 하니까 그냥 빠르게 넘어갈게요. 테슬라가 4,432대로 선두를 달리고 있고요. 4월 기준으로요. 그래서 모델 Y 그다음에 모델 3가 잘 팔리고 있고 비아디가 3,965대로 바짝 뒤를 쫓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앞서 이렇게 보셨잖아요. 1분기에 지금 판매량 보셨잖아요. 전체 이렇게 포함을 해서 보니까 1분기 전체 판매량 보니까 브라질에서 11만 8,600대가 지금 수출이 됐다고 합니다. 중국 전기차들이요. 그다음에 벨기에에서는요. 7만 5,400대. 그다음 2위, 그다음에 영국, 이탈리아, 독일, UAE, 오스트레일리아, 태국, 스페인, 한국에서도 여기 이렇게 나왔죠. 야, 어마어마하죠. 한국에서 이렇게 많이 팔린다. 한국에도 목록에 들어가 있다는 게 무서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진짜 한국에서 29,000대 팔렸다고 하네. 이게 아마 테슬라도 포함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판매가 된다는 거. 그리고 여기 나와 있죠. 4월 이 한국 판매 사상 최고 기록을 비아디가 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3대를 달성해서 전년 동기 543대 대비 272% 급증을 했다. 그래서 1월에서 4월까지 비아디의 이 한국에서 총 판매량 이 5,991대를 판매했으며 이는 전년 동기 553대에 여기 나와 있죠. 983.36% 엄청나게 늘어났다. 그래서 연간 판매 목표 10,000대에 비해 현재 달성률은 59.91%. 1분기만 했는데 연간 10,000대를 판다고 했거든요. 이미 59%가 달성이 됐다. 그 3분기에는 이제는 비아디의 송 플러스 DMI 하이브리드 모델이 나오거든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이게 나오면 더 많이 판매가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이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중국에 지금 리튬 이온 배터리 수출액이 전년 대비 50% 급증을 했다고 하면 이게 호르무즈 해협 위기 때문에 미국 이란 전쟁 때문에 지금 EU나 미국, 인도가 가장 큰 시장이고 특히 ESS의 경우 배터리 수요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아래 비디오를 통해 배송을 위해 이것들이 어떻게 함께 포장되는지 확인을 해봐라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은 전년 동기에서 9.1% 성장을 하여 여기 나와 있죠. 20년 3월 기준 이렇게 244기가와트시를 달성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여기 지금 CATL이 1등을 했죠. 그다음에 비아디가 2위, 그다음에 LG엔솔이 3위를 했습니다. 근데 비아디가 좀 줄어들었네요. 마이너스 8% 줄어들었는데 여기 나와 있죠. CATL은 또 늘어났다는 거. 또 늘어났고요. LG도 지금 6.6% 늘어났다. 그리고 그 아래 기업들도 쭉 꾸준히 늘어난 게 이렇게 자료에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S&E 리서치에 따르면요. 글로벌 이제 전기차 등록 대수 있잖아요. 이게 다들 출혈 경쟁 때문에 좀 줄어들긴 했어요. 테슬라는 좀 늘어났는데 비아디가 27.8% 줄어들었다. 좀 이렇게 해서 비아디가 망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은 없어요. 그렇게 해석해서 이대로 가면 망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건 단기 일시적이다. 그리고 지리도 8.2% 마이너스 됐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성장세는 살짝 꺾였는데
앞으로 이제 이게 계속되냐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 비아디의 판매량도 조금 떨어졌지만 더 중요한 거는요. 중국 내에 이 내연기관 특히나 외국 내연기관의 이 자동차의 판매가 급격히 하락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혼다나 뭐 도요타도 있고요. 이런 데가 지금 뭐 계속 판매량이 줄어들어서 그리고 이 독일 자동차들도 판매량이 줄어들어서 '아 이제는 전기차로 진짜 넘어가야 되겠구나. 그다음에 이거 특히나 내연기관 판매를 좀 줄여야겠구나.'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 차량 수출은 이 4 월에 전년 동기 대비 51% 수출은 급증을 해서 939만 대에 달했으며 수출액은 44% 증가한 161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20년 첫 4개월 동안 누적 차량 수출은 52% 증가한 328만 대로 집계되었으며 중국의 이 친환경차 있잖아요. 이에 대한 강력한 글로벌 수요가 해외 성장을 지속적으로 견인했다고 이렇게 자료가 나오고 있죠. 이런 식으로 지금 팩트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고 있고 그다음에 더 무서운 거는 얘네들이 이렇게 판매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부품 업체들도 엄청나게 커지고요. 여기 나와 있죠. 중국의 자동차는 미국에 없지만 그 자동차 부품은 어디에 있냐? 중국 기업들이 미국 내에 약 10,000개의 자동차 부품 공급업체에서 지분을 축적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제로 엣지에서도 미국 도로에서 사라진 중국 전기차. 하지만 이 후드 아래, 그러니까 본네트 아래 부품들은 진짜 충격적이다. 다 중국 거다. 이거를 얘기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마크로 알파, 매크로 알파 여기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완성된 비아디에 대한 관세는 그저 정치적 연극일 뿐 중국은 전 세계 히토류의 약 85%를 정제하며 티어 2 부품 기반을 소유하고 있다. 미시간에서 조립만 하면 되지만 이 마진은 선전으로 흘러간다. 그러니까 미시간에서 이런 부품들을 조립하면 되지만 마진은 이제 선전이 어디냐? 중국의 이 발전된 이 도시잖아요. 그쪽으로 흘러간다. 이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참 이거 보면서 좀 진짜 걱정이 좀 많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석유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비아디는 이 캐나다 시장 진입이 약 25,000 캐나다 달러로 추정되는 시구를 통해서 저렴하고 첨단 전기차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할 것이다. 그러니까 값싼 전기차로 일단은 이 지금 캐나다에 진출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쟁 심화는 더 많은 선택의 폭, 더 낮은 가격, 더 나은 가치, 그리고 변동적인 연료 비용으로부터의 보호를 제공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호르무즈 사태 때문에 석유 가격이 폭등하면서 힘들어지는데 이제는 캐나다에도 중국의 전기차가 진출을 하면서 더 나은 기술력과 더 낮은 가격으로 이렇게 나온다. 이게 진짜 무서운 건데 아무도 존 버나드 외에는 이런 팩트를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저 중국 망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다음에 조회수가 그게 잘 나오니까 중국 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존 버나드 말고는 이런 지금 암담한 현실에 대해서 말해 주는 사람이 거의 없다. 그리고 중국은 지금 보면 전기 콘크리트 믹서 이런 전기 시멘트 이 트럭 있잖아요. 이것도 전기차로 이제는 계속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무서운 게 그거예요. 이 전기 전동화로 계속 전환을 하면서 기술력이 계속 쌓인다. 그리고 과학 채널에서 이거 얘기했더라고요. 비아디의 슈퍼 E 플랫폼이 이게 과연 맞냐? 5분에 400km 충전이 맞냐? 뭐 이렇게 해서 비아디가 이게 발표한 게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뭐 실제가 아닐 수 있지 않냐? 그렇게 계속 파고들면은 할 말은 없지만 중요한 거는요. 비아디가 어디 구멍가게가 아니잖아요. 그래도 전기차를 대표하는 중국의 기업인데 걔네들이 실제로 공식 발표를 했는데 이거를 사기치면은 주가에 엄청난 영향을 입힐 것이고요. 오히려 뭐 더 안 좋아지겠죠. 차라리 발표를 안 하는만 못하겠죠. 근데 발표를 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베이징 오토쇼에서도 이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아예 사람들이 와서 보게 아예 이 부스에서 마이너스 30도에서 이렇게 충전이 가능하다. 고속 충전이 가능하다. 이거를 공개를 했어요. 이게 거짓 기술이 아니다. 여기 지금 온도 표시도 해놓고 차량이 이렇게 언 것도 이렇게 공개하면서 이게 실제로 된다. 이거를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라니까요. 이게 현실인데 자꾸 우리가 부정을 하는 거예요. 중국은 잘할 수 없어. 얘네는 짝퉁만 만드는 나라여야 해. 이렇게 하지만 지금 이렇게 나온다는 거. 이 충전 방식이 나오면서 지금 이게 도입이 되면서 빠르게 개발이 되고 있으니까 그게 문제예요. 얘네들이 이제는 1-2년 뒤에 한국에 나온다. 지금 제가 테슬라를 타고 있는데 테슬라조차도 그 슈퍼차저에서 그 충전만 해도 빨리 되는데 저 5분에 400km라니까요. 엄청난 거다. 그래서 비아디의 급속 충전 네트워크는
지난 2개월 동안 총 21GWh를 충전했으며 그 앱은 100만 다운로드를 넘어섰다. 그러니까 그 채널에서 이 과학 채널에서 의심을 하잖아요. 근데 이걸 발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자료를 한번 찾아보셔라. 그리고 이게 아닌지 저를 좀 보내주세요. 비아디에서 초대를 해서 이거 한번 보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중국에서 직접 설치가 되고 있다니까요. 물론 뭐 정부의 지원을 뒷돈을 받았거나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이 기술력에 대해서 의문을 품잖아요. 근데 지금 블레이드 2.0 생산 능력이 계속 확대를 하고 있고 새로운 배터리가요. 그다음에 중요한 건 이 충전소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게 지금 고무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지금 충전소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앱 다운, 이 플래시 앱 다운 이런 것도 늘어나면서 결국에 5분 충전에 400km 가고 영화에서도 지금 8분 만에 충전이 된다. 그래서 1500kW의 이 충전이 가능하다. 이게 무서운 기술이거든요. 그다음에 비아디는요. 이거를 지금 보면은 더 많은 모델의 이 충전 기술을 공개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2026년형 시굴에도 이거를 이 충전 기술을 선보이고요. 라이다도 여기에 단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블레이드 2.0 탑재 대용량 배터리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팡청바오 시리즈가 있거든요. 이거를 공개를 해서 충전이 되게 이걸 얘기해 준다. 이게 현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런 급속 충전 네트워크는요. 비아디만 하는 게 아니라요. 비아디도 물론 열심히 이렇게 늘려가고 있지만 니오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리오토, 샤오펑, 테슬라, 광저우 자동차, 지커, 그다음에 하웨이 뭐 이런 데에도 계속 늘려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더 무서운 게 비아디 얘네들이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비아디의 2026년형 시굴이요. 얼마냐면요. 이 가격이요. 지금 69,000 그러니까 7만이라고 하면 200을 곱하면 돼요. 그러면 7만이면 한 1,400에서 한 1,300에서 1,400만 원짜리 이 소형 전기차가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요. 여기에 이 라이더가 달려 있고요. 그다음에 자율주행 성능, 이 스마트카 성능이 여기에 컴퓨팅 성능이 들어가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여기에 이제는 AI 기능이 탑재되고 그다음에 고속 충전까지 이제 블레이드 2.0 배터리를 달고 나와서 고속 충전까지 가능하다. 솔직히 이거는 고속 충전 필요 없거든요. 한 200-300km 가기 때문에 여기 400km 이 정도밖에 안 가기 때문에 엄청난 고속 충전이 필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게 나온다는 거 그리고 주행 거리는 길고 가격은 싸고 여기에 자율주행까지 달린 게 1,400만 원에 나온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이게 이제는 좀 더 지나면 중국에서 나온 다음에 이제 1-2년 뒤에 수출이 된다고 하면 큰일 났죠. 우리나라가 과연 이런 걸 만들 수 있을까요? 이 가격에? 절대 못 만든다고 봅니다. 이게 무서운 거다. 이 지금 이 자율주행 이 라이더가 달렸는데도 1,200만 원에 나온다. 1,300만 원에 나온다. 이게 진짜 무서운 거죠. 그다음에 이제 더 무서운 거는 뭐 이런 자료들이 제가 계속 소개해 드리잖아요. 비아디는요. 더 높은 더 긴 주행 거리와 더 빠른 충전 시설, 충전 기술 그다음에 이런 거를 계속 업데이트를 하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 해야죠? 핸드폰도 기능이 계속 업데이트 되잖아요. 삼성 갤럭시나 애플이나 계속 아이폰이 이렇게 기술이 계속 좋아지면서 그러니까 이런 제품을 출시하잖아요. 중국도 똑같아요. 새로운 이런 제품들을 계속 더 향상된 배터리와 더 향상된 주행 성능, 그다음에 더 향상된 충전 기술 뭐 이런 거를 선보여서 이 판매량을 늘리는 거죠. 신차를 계속 출시합니다. 얘네들은 신차 주기가 그냥 1년 만에 막 몇 대씩 나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섭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비아디의 2026년 시굴 이 갈매기 모델이요. 5월 11일 공식 출시되는데 아까 라이더가 달렸다고 했죠. 그래서 이게 진짜 이 가격에 나온다는 게 얼마나 많이 팔릴까?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건 조선족만 탄다, 뭐 중국인만 탄다 이렇게 욕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가격대에 우리나라 전기차가 나오던가 싸게 만들지도 않으면서 우리는 기술력도 없으면서 중국이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면서 정신승리하는 게 과연 맞을까? 아니면 진짜 이런 참담한 현실을 빨리 파악을 하고 우리가 노력하는 게 맞을까? 그거를 여러분들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비아디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칼럼에서 테크니카 칼럼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아디가 앞선 기술력, 향상된 이런 충전 기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기술력으로 계속 신차가 출시되면서 앞으로 이제 더 많은 수출을 할 것이다. 이거를 예상을 계속 하고 있다. 이게 무서운 지금 상황이고 그다음에 포드 자동차 있잖아요. 포드에서도 30억 달러 규모의 중국 배터리 합작사로 이제 미중 투자를 하려고 이 갈림길에 서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시간주에 30억 달러 규모의 배터리 공장 생산 가동 준비가 완료됐는데요. 이 CATL, 중국의 CATL이죠. 이게 기술 라이센스를 활용해서 1,700명 규모의 일자리 창출 예정이다. 그래서 이게 지분 참여 없이 기술만 도입하는 방식으로 미중 무역 갈등 속 돌파구를 모색을 하면서 트럼프 시진핑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중 산업 협력 시험대로 주목을 받고 있다. 그래서 전기차뿐만 아니라 AI 데이터 센터용 에너지 저장 ESS도 만들려고 여기서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가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그냥 좀 더 더하자면 XCMG라고 해서 중국의 중장비 업체예요. 여기서도 이제는 다 이제 중장비 이런 뭐 로더나 아니면은 트럭이나 뭐 이런 굴삭기나 이런 것들도 다들 이제 전동화로 바꾸고 있다. 그리고 자율주행이 가능하게 하이브리드 모터까지 도입을 하고 있다. 이게 참 무서운 거거든요. 이런 중장비도 다 전동화를 시키고 있고 이제는 자동화가 되면서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중국이 나오고 있는 게 정말 무섭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이게 현실과 우리의 바람은 진짜 구분해야 되고요. 중국의 이 전기차 기술력과 이런 산업 생산력, 그다음에 이런 엄청나게 밟아도 죽지 않는 이런 생존력을 봤을 때에는요. 앞으로 얘네들이 지들끼리 뭐 출혈 경쟁을 해서 뭐 어디가 망하고 합병이 되든 사라지지 않는 한 결국에 해외로 나와서 우리나라 이 국산 전기차와 경쟁을 하면서 그 해외 시장을 다 이 무지막지한 이 괴물 같은 이런 스펙으로 씹어 먹을 거란 얘기죠. 이게 팩트입니다. 중국이 망한다고 우리가 그렇게 자유할 지금 상황이 아니에요. 물론 망하면 좋겠죠. 저도 좋겠죠. 망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현실이 그게 아니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좋은 번화 됐으면 감사합니다.